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억을 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ETF도 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1억 이상, 2억 이상 자본을 모은 분들, 특히 이 1억, 2억을 빨리 이제 5억, 10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행동 수칙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5년 만에 낸 부동산 책, 차근차근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내용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카톡을 받았다라고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여러분, 코인 관련주를 잘못 건드렸다가 7천만 원을 날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 7천만 원을 날렸다는 게 도대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 손을 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본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 1억 정도 되는 돈을 10억으로 빨리 키우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억만 모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크게 달라지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억이 10억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1억 모을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투자보다는 저축 위주로 돈을 모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괜히 1억 모으기 전에 위험자산으로의 편입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억을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돈이 상승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 전과는 다른 방법들이 등장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분처럼 1억을 갑자기 10억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억을 모으고 있는 젊은 직장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1억 정도를 성실히 모으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분은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하게 빠져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방정리도 깔끔하고 뭔가 규칙적이고 좀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씨앗을 심어봐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물론 자본의 상승의 속도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1억을 10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죠? 바로 저축 수준을 유지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억을 모으는 동안 필쌤이 늘 강조했던 게 증액저축이죠. 처음에는 130만 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145만 원, 그 다음에 160만 원, 이런 식으로 증액저축을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1억을 딱 모으게 되면,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160만 원씩 한 달에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리고 그 저축을 포기하거나 안 하게 되는 분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증액이라는 것은 매년 할 수 없잖아요. 20년을 증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억 모을 때까지의 그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50kg, 60kg, 70kg, 나중에 100kg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100kg까지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증량은 안 하더라도 100kg를 가지고 운동을 하지, 나 이제 100kg 들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50kg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1억을 모은 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저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증액은 멈춰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자산 영원이었던 분이 5년 만에 1억을 만들려면 이런 그림이 필요합니다. 133만 원에서 매년 13만 원씩 증액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3만 원으로부터 매년 13만 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5년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결국 증액저축이라는 거죠. 그러나 1억을 모으고 나면은 증액 없이 이제 계속 185만 원만 해라. 첫 번째 1억은 몇 년 만에 만들었죠? 5년 만에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번에 1억은 3년 10개월이면 2억을 달성하게 된다. 어때요? 증액 없이도 지금의 저축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액을 매년 하던 분이 증액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증액을 멈춘다 그래서 소득이 멈추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소득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물론 더 많은 돈을 쓰는 게 더 행복해지는 거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더 행복해지고 돈을 덜 쓰면 무조건 불행해진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살림살이가 확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매년 2,245만 원을 더 모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수칙은 이제부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자, 내 집 마련 계획이라는 건 늘 이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내가 5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을 이제 2년 6개월 동안에 10%인 5천만 원씩 6번을 내줘야 됩니다. 요번에 나온 주담대 총액 대출 한도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 대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중도금 대출을 누가 6억 이상 받는 사람은 없겠죠. 자, 10%씩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산 곳이 조정대상 지역이다라고 해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50%밖에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50%라고 하면은 2억 5천이겠죠? 자, 2억 5천이면 중도금 6번씩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 5번을 내줄 수 있다. 나머지 한 번은 제가 내야 되겠죠. 스스로 내야 되고. 이걸 이제 마지막에 입주할 때 내가 만약에 전세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때요? 전세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입주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자금 계획표를 늘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밖에 안 모았는데 무슨 저걸 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계약금 1억만 있어도 물론 대출의 힘을 받아야 되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주담대 총액 한도 6억 원 이내라고 하는 것은 주담대 6억이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모으게 되면 청약홈이라는 거를 여러분 모바일에 까시고 청약 내용, 그러니까 청약 공고가 뜨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수칙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3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13만 원씩 증액을 하고 185만 원대 이제 1억 모으기에 달성을 했다라면 증액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185만 원, 180만 원 수준으로 저축을 해도 된다. 다만 이제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저축만 하지 말고 뭔가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가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적절한 투자를 가미한다라는 게 뭡니까?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배당 성장주 ETF, 그 다음에 SPY, VOO, IVV, S&P 500 ETF 다 기억나시죠? 자, 요런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185만 원 중에 185만 원을 다 적금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위험 자산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은요, 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이걸 고금리냐 저금리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까지 봤을 땐 아직까지는 이게 고금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현재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 자산의 편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4%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극도로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다가온 거지만 지금같이 채권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 미만이라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행동 수칙은요, 인생 재테크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자, 인생 재테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을 모으고 나면 그전에는 생각 안 했던 결혼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결혼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창업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던 청년 같은 경우는 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월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에어비앤비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접 본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 주거를 가지고도 에어비앤비를 틈나는 대로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 물론 자본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반찬 가게를 신도시의 무인 점포로 열었던 분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결혼이나 창업이나 예를 들면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 재테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모았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반드시 꼭 집을 사야 된다, 뭐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은 인생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번째는 말이죠.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제 커리어 관리를 하라입니다. 자, 1억을 모았기 때문에 커리어 관리를 하고 1억을 안 모았으면 커리어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닌데 1억 정도 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최소한 3년, 4년, 5년, 6년 이상은 하셨던 분들이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직이나 자격증이나 또는 직군 변경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소홀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처우나 조금 더 나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에 도전하셔야 되고 또 직군 변경을 원한다면 직군 변경에 도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세계적인 유명한 부자이기도 하고 CEO들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 젊은 날에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1억 모으기를 벗어나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 수칙을 내 몸에 장착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나은 인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것을 지속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커다란 성장을 이루게 된다. 결국 1억이 10억이 될 때는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조금씩 해서 10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만나면서 자산이 확 성장하게 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1억 이상을 모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행동 수칙을 늘 지키시면서 미래로 성장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